이 감정노동의 독자적인 개념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 중에 얘기하는 게 이제 감정노동이 어떻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가 고객을 응대했을 때 인식의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한 3단계로 분류를 했는데, 일단 상황적 단서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 규제의 과정을 거치고, 그게 이제 장기적 결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악화돼서 나타나는 그 결과, 그가 병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게 이제 자주 발생하고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 이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감정 규제의 과정을 한 4단계로 분류를 좀 해봤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4단계가 바로 첫 번째 표면 행위, 두 번째는 심층 행위, 감정 부조화, 자발적 연기. 그래서 자발적 연기가 배우자처럼 능숙하게 연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병이 안 생기는데, 연기를 하고 나서도 왠지 마음이 부담이 생기는 이런 게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히나 여기서 감정 규제 과정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정 부조화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듣고 조직이 요구하는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죠. 그래서 그 노동자가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이 실제 그 노동자의 마음, 감정 상태하고는 정면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조직적 지침, 회사의 지침, 이게 있다 보니까 이 감정의 부조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조화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고 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그 계속 감정 상태가 남아있는 거죠. 이게 쌓이다 보니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가장 악화된 경우에는 이게 우울증으로 발병을 하고 이게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례들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가 자살 사건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그 아이돌들 무대 공연할 때 직캠이라고 하죠. 직접 팬들이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 보면 되게 자본주의 하체 막 제목이 이거예요. 그렇죠. 웃고 있지 않은데 이제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정말 자본주의 하체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어가지고 올라오기도 하고. 인간 감정의 동물이에요. 그쵸. 제 이성의 동물이 아니고 사례처럼 자본주의 미소 장착하고 간다. 웃고 싶지 않은데 웃어야 되고, 공감하지 않는데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 계속 노출돼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게 그 업무상의 질병의 인정 기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예를 들면 내가 거기서는 되게 상사 앞에서는 네 맞아요 상사님 부장님 짱 이러고 이렇게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산재인가? 그렇죠. 그게 이제 산재이냐 아니냐 이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산업재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뭐 사고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신노동, 감정노동 분야에서 산업재해를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이제 업무상 사고라 하는 것은 뼈가 부러진다든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뭐 쉽게는 뭐 고객으로부터 맞아서 병원 갔다. 뭐 이런 거는 명백하게 산재가 되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이제 산재가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의문이 많이 가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과거에는 이게 아예 이게 왜 산재야? 라고 의문시했던 경우도 이제 많고, 그래서 2013년 7월경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리고 저체온증 등 이런 것들이 이런 질병들이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에 추가되긴 했습니다. 2013년도에.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부터 이게 법제화, 국회에서 이런 이제 감정 노동에 대한 법률들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런 것들도 업무 범위, 업무상 질병의 범위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었던 거고요. 2016년, 그래서 2016년 3월 달에 아까 그 금융5법이 개정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것과 동시에 이제 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규정에 하나의 기준이 이제 추가됐습니다. 업무상 질병, 그 당시에는 법령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업무상 질병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우울병, 우울증 에피소드 이런 것들이 추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감정 노동에 대한 그 노동을 인정하는 분위기와 이런 것들을 법제화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단일법으로 만들어지지는 못했고요. 이 개별 입법의 개정을 통해서 됐고 이게 이제 산재법에 담아지긴 했는데 이게 아직도 약하긴 합니다. 약하긴 한데 그나마 업무상 질병의 범위 안에 이 감정 노동과 관련된 부분들이 포함이 됐다는 것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활동하고 있는 광주 청년위원회에서 네. 조합원 1대1 만남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 산재가 직장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에서 크게 다친 것만 산재라고 생각하는데 퇴사 후에 오는 우울감 혹은 그렇죠. 직장에서 뭔가 상사나 혹은 상급자에 의해서 저지러진 폭력에 의한 후유증으로 네. 인한 어떤 그런 우울감 네. 그런 것들 그리고 고용불안정으로 인한 우울감도 사실 다 산재로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사실 일터에서 좀 내가 열심히 좀 이렇게 뭔가 해보려고 하면 그렇죠. 좀 집에서 혹은 일터 밖에서 충분하게 사람이 충전을 하고 와야 되는데 이 감정노동이 되게 힘든 게 일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퇴근을 해도 그게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일이 끝난 게 아니고 업무의 연장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제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토론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네, 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감정 노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감정이 아니라 노동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동 환경, 그러니까 노동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더 조성을 하고 분위기를 더 확장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장 바깥에서 어떤 병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산재로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노동 환경을 좀 더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일로 인해서 이런 병이 발생했다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한다면 굳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뿐만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어떤 병이 발생했는데 이게 바로 내 감정노동의 후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감정노동이라고 하면 저는 약간 좀 턱 막혀보는 부분이 뭐냐면 되게 친구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대부분 그래요. 일 자체가 힘든 건 아니다. 그러니까 업무량이 엄청나게 과도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상사와의 관계가 내가 일터에서 가장 힘든 점이다라고 맞아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사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좀 그 위계 문화 이런 거에 되게 익숙한 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직장에서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산재를 인정하는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는 기존의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량이라든지 업무 시간 이런 거였었어요. 이게 어쨌든 그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아야지 업무상 질병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관행처럼 굳어진 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감정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업무상 질병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8시간 근무, 뭐 이거 더 이상 넘어가지를 않고, 뭐 업무 강도가 센다거나 뭐 이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 노동은 정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을 객관적으로 측정을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울증, 그 다음에 약을 먹고 자살하고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고 체계를 바꿔야 된다. 이 노동자의 감정적인 부분도 당연히 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일로 인해서 발생했었을 때에 그 발생되는 그 병, 이것도 당연히 산업재해다라는 이런 인식이 일반화돼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내일은 뭐 이 시간 이후로 이걸 네. 보신 분들은 네. 이 시간 이후로 자본주의 미소를 장착하는 네. 날이 조금 더 적어주시길 바라면서 네,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울지 말고 네, 웁시다 우리. 네.